다음 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숫자 나타내는가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몇이냐 이 질문이죠. 마이너스 몇이냐의 문제니까 이 네모만 맞추면 되는 거야. 여기다 로그 2의 마이너스 20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0 곱하기 0.3010이 되니까 마이너스 6.020 이렇게 되지.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정수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얘보다 작은 정수니까. 그럼 몇째 짜리? 7째 짜리. 알아? 너가 대답해봐 이번엔. 로그 8분의 1의 100제곱이야. 그러면 로그 2의 몇 제곱이죠? 하고 계산 중이야? 8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100이랑 303이니까 마이너스 300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300 곱하기 로그 2니까 마이너스 300 곱하기 0.3010 계산해보세요. 3 곱하기 3010.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건가? 이거잖아. 여기다가 점이 어디 있어야 돼? 9점이야, 90점이야, 903점이야. 잘 찍었네. 자, 그러면은 정수분 얼마예요? 얘보다 작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91. 그래서 91째 짜리. 자, 그 다음에 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x 더하기 로그 루트 x가 얼마다? 정수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그러면 다 더하면 정수가 되겠죠. 루트 x는 x의 몇 제곱이지? 2분의 1. 그럼 2분의 1 앞에 온 거니까 결국 2분의 3 로그 x가 되는 거지. 예. 로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4보다 4 이상 5 미만. 그래서 미만. 그럼 여기서 얼마 이상 얼마 미만? 4 곱하기 2분의 3 이상 5 곱하기 2분의 3 미만. 그러면은 2분의 3 로그 x가 얼마가 돼야 되지? 정수니까 6 또는 7이 돼야 되고, 그럼 로그 x는 얼마가 돼야 되지? 4 또는 3분의 14가 돼야 되는데 4는 안 된다고. 왜냐면 얘네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정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얘도.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같으니까 이제 얘도 정수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로그 x가 3분의 14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몇 가지는 했어. 오케이. 그러면 로그 4제곱근 x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수가 얼마? 4분의 1. 그럼 앞에서 4분의 1 나가고, 그러면 4분의 1이랑 3분의 14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6분의 7이 나오죠? 그럼 얘가 1 더하기 6분의 1이잖아?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야? 얼마야? 6분의 1이죠. 자, 외부 공기 온도를 TA. 여기 외부. 물체의 처음 온도를 T0. 처음. 온도 T. T분 후. T는 시간이고. 그럼 여기서 T, TA, T0, TA, 뭐 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각각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T가 시간. 아니지. 소문자 T가 시간이고, 이 T는 그 시간만큼 지난 후의 온도야. 그러면은 여기서 몇 분 후냐고 했으니까 이거를 T분 후라고 하면 T분 후 온도는 몇 도? 25도라는 거지. 이게 T예요. 그리고 처음 온도 얼마? 120도. 이게 뭐야? T0지. 외부 온도 몇 도? 20도. 이게 뭐야? TA지. 됐어요? 지금 외부 온도, 처음 온도, T분 후 온도 지금 다 온도인데 그 온도 앞에 이름이 다 다르잖아. 외부 공기 온도, 처음 온도, T분 후 온도가 각각 TA, T0, T 이렇게 나왔는데 T분 후 온도가 25도라고 했고, 몇 분 후냐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처음 온도 120도, 외부 온도 20도.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T는 25, TA는 20,
T0는 120, TA는 20 곱하기 10-0.02t.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5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02t. 그럼 얘는 그냥 10의 2-0.02t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죠? 어차피 10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로그를 취하는 거지. 로그 5는 로그 10의 2-0.02t. 그러면은 밑이 10이니까 10 똑같아서 그냥 2-0.02t라고 하면 되겠죠? 로그 5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지? 1 빼기 1. 그렇지. 1 빼기 로그 2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은 로그 2가 0.3이니까 얘는 0.7이겠네. 자, 그러면 이거랑 위에 다시 써보면은 0.7은 2-0.02t니까 0.02t가 1.3이 되고, 그러면 t는 0.02분의 1.3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보면 위아래다가 100을 곱하잖아. 그럼 2분의 130이 돼가지고 65가 나온다는 거죠. 102번. 여기 써있는 걸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 뭐 얘를 먼저 보든 공식을 먼저 보든 상관없는데 공식을 먼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기 문자가 두 개가 있지. P랑 소문자 T. 소문자 T는 뭐래? 온도. 대문자 P는 증기압. 뭔지 모르겠어. 그냥 증기압이래. 그리고 솔직히 저걸 안다고 해서 뭔가 더 유리한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온도가 30도일 때 증기압을 P1, 40도일 때 증기압을 P2라고 한대. 그럼 식 두 개를 쓸 수 있지. 어떻게? 로그 P1은 9 마이너스 30 더하기 180분의 2200. 로그 P2는 9 마이너스 40 더하기 180분의 2200. 맞나요? 여기가 온도, 여기가 증기압이랬으니까 뭐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좀 빡세다. 21분의 220? 별론데? 그럼 21분에 얼마 나오지? 31. 마이너스 31. 얘는 9 빼기 220분의 2200이니까 10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네. 아, 얘가 계산하기 쉽구만. 자, P2랑 P1을 나눴지. 그럼 이 두 로그를 뭐 해야 돼? 빼요. 어디서 어디를 빼? 밑에서 위를 빼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로그 P2 나누기 P1이 되죠. 빼면은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21분의 31이니까 21분의 10이 되고, P1분의 P2는 얼마겠죠? 그러면 10에 21분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로그 A가 1.1에 그럼 로그 4제곱근 X A분의 1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로그 4제곱근 A분의 1은 로그 A에다가 여기 지수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 그렇지. 밑에 있고 4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0.3이죠. 자, 얘 정수 얼마야? 얘를 0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소수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0.7이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가 되니까 곱해서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지. 자, 로그 D는 로그 C 마이너스 3분의 로그 P다라고 했는데, D는 수요래, P는 가격이래, C는 몰라요. 그냥 여기 0보다 큰 거 준 거 보니까 C는 신경 안 써도 되나봐. 자, 판매 가격이 P1, 4P1일 때 D1, D2래. 그럼 여기에다가 D1 넣고 로그 C 쓰고 3분의 1 로그 P1, D2 넣고 로그 C 그대로 하고 3분의 1 로그 4P1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D2 나누기 D1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면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줘야 되지. 그래야 D2 나누기 D1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로그 D1분의 D1, D2가 되고,
얘네 둘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해놓고 로그 얼마가 될까요? 밑에서 위를 뺐으니까 4p1에서 p1 나눈 4가 되겠지. 그러면 d1분의 d2는 뭐가 되는 거야? 4의 몇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럼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k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지금 이런 유형을 계속 지금 한 3, 4개 연속 풀어봤잖아. 좀 할만해졌냐? 어떠냐? 좀 할만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몇 자리 수냐 이게 최고 자리 몇이냐 이거보다 이런 문제가 더 자주 나오긴 하거든. 둘 중에 비교하자면 얘도 잘 안 나오고 그것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둘 중에 비교하면 얘가 더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어로 치면 비문학 같은 거거든.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써있는 것만 보고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건 나도 몰라요. 이거는 수요와 판매 가격 사이 관계니까 뭐 경제학에서 하겠지. 그런 데서 하는 거지. 이거 몰라. 무슨 공식인지 몰라요. 그냥 대입만 하는 거야 나는. 수학은 그것만 하면 되니까 일단. 다음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고 z분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 처음 딱 보면은 이제 뭔 소린가 싶을 거야. 한번 잘 봐봐. 내가 숫자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로그 z분의 1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할만할 거야. 2.3이 있고 마이너스 2.3이 있다고 합시다. 얘 정수 얼마야? 2. 소수는 0.3.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0.7. 그죠? 그러니까 이게 2.3과 마이너스 2.3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로그 z, 하나는 마이너스 로그 z잖아. 그럼 저게 앞에 마이너스만 붙어도 정수분 소수분이 다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아예 달라졌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면 얘를 2.3이 아니라 내가 뭐 n 더하기 알파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 정수분과 소수분이 얼마인지 보면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알파라고 해볼게. n이 정수부분, 알파가 소수부분. 그럼 얘는 뭘까요? 참고로 알파는 0보다 큰 수야. 0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n보다 작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n보다 클까? 예. 커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n보다는 조금 더 작겠지. 그럼 얘보다 더 작은 정수니까 정수 부분에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써야 되지. 그럼 소수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래 수에서 정수를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2.3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 3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n보다 클까 작을까? 알파가 양수니까 더 작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고. 맞아요?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얘보다 작은 정수니까 이걸 골라야지.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를 뺀 게 소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고. 자, 아까 말했듯이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다는 거야.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 수는 그냥 n하고 마이너스 n일 테니까 정수 부분도 그냥 n하고 마이너스 n이고 소수 부분도 0하고 0일 거야. 근데 이제 알파가 0인 경우랑 아닌 경우랑 나눠야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로그 z를 n 더하기 알파라고 놔볼게. 그러면 n 더하기 알파는 a가 되고 n 알파는 b가 돼. 여기서 b가 0이 아니래. 그 말은 n도 0이 아니고 알파도 0이 아니란 얘기야. 알파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로그 z는 정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까 위에 있던 상황이랑 똑같아. 소수 부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수일 수가 없어. 정수 뒤에 소수 부분이 좀 있는 거라고. 지금 b가 0이 아니라는 게 이런 의미인지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상황 있잖아. 0에서 1 사이냐 알파는 0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얘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실력 업이니까 뭐 되게 어렵긴 해요. 풀 수 있으면 잘하는 거지. 대단한 거지. 자, 그러면
알파는 0이 아니구나. 그럼 로그 z는 n 더하기 알파구나. 그럼 마이너스 로그 z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구나 인데 얘도 정수부분 소수부분 쪼개봅시다. 정수부분 어떻게 된다고? 얘보다 1 작은 거 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이렇게 돼야 0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알파 더해서 마이너스 a다 이거랑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알파 곱해가지고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아휴 모르겠지? 자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미지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식도 4개야. 4개라 하기 좀 애매하긴 하다. 얘네 둘이 똑같은 거라서. 일단은 자 첫 번째랑 이 세 번째 식 얘네 두 개는 똑같은 식이라서 일단 놔두고 얘네 두 개 가지고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n알파는 b 하고 이 왼쪽 거 전개해보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n알파 더하기 알파가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여기서 n알파랑 b랑 어때? 같은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랑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이잖아. 그럼 얘 얼마고 얘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봐. 어떻게 돼? 정수 부분이 얼마죠?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2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개어렵죠? n은 1이고 알파는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b가 나올 텐데 이 문제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거 얘랑 비슷한 문제야.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아까 거기는 하나 더 꼬아서 그래.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 n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면은 n이 마이너스 3이고 알파가 3분의 1 하겠던 이거 있잖아. 그걸 쓴 거야. 알파는 소수고 n은 정수니까 소수 부분은 이제 저기 정수 부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걸러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얘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정수랑 소수 쪼개면 얘보다 작은 정수 마이너스 2 얘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뺀 2분의 1이 소수 부분이 됐다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n이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면 이제 a랑 b는 다 나왔죠. a는 둘이 곱한 거 둘이 더한 거 b는 둘이 곱한 거 해서 2분의 3이랑 2분의 1이다. 그 좀 잘한다는 친구한테 이거 풀어보라 해봐.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걔한테도. 자 그러면 117번 합니다.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합이 4분의 3이다. 야 이거 좀 어렵네. 원래 합이 1이어서 그냥 둘이 더하면 정수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합이 4분의 3이라고 그러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x를 3 더하기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로그 루트 x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 맞나요? 돼요? 2분의 1이 들어왔으니까 루트 x에. 그러면 여기서 정수분 얼마야? 3. 일단 3은 절대 아니고 왜 자꾸 분자를 읽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면은 얘가 1점 몇일 수도 있고 2점 몇일 수도 있지. 알파가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미안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자 알파가 범위가 어떻게 되죠? 0에서 1 사이죠. 맞아요? 0에서 1 미만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숫자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2분의 3에서 2 사이죠. 얘가 3에서 4 사이니까 맞나요?
로그 x가 3 이상 4 미만이잖아.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그럼 로그 루트 x는 절반 했으니까 2분의 3 이상 2 미만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로그 루트 x의 정수 부분은 얼마죠? 얼마일까요? 2분의 3 이상 2 미만이니까 정수 부분 얼마? 1. 1. 그치. 소수 부분 얼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 두 개 다 얘기해야 되죠? 왜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에서 정수분 뺐으니까. 맞냐? 예.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소수분은 뭐라고 했어? 내가 소수분 뭐라고 했니 이거? 알파라고 했지. 맞아요? 알파라고 했잖아. 로그 x 소수 부분. 예.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했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를 했을 때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 알파는 4분의 1이니까 알파는 계산이 안 되지 왜? 6분의 1? 그러면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을 해서 12분의 7이 되는 거지. 됐어요? 지금 저기에서 이제 소수 부분이 얼마냐 물어봤으면 일단 뭐부터 해봐야 돼? 정수 부분부터 해봐야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 했으니까 3 이상 4 미만이라 해놓고 여기서 2로 나누면 1.5 이상 2 미만이니까 정수 부분 1. 그러고 나서 이제 정수 부분 1이니까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뺐다 라고 해가지고 쓴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친 두 개 더해서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118.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세균의 수는 2시간마다 3배가 된다. 이 세균을 일정한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면 세균의 수가 X배가 된다고 할 때, 자, 2시간마다 3배. 그러면은 얘가 1시간에 R배 됐다고 합시다. 그럼 2시간에 몇 배가 되는 거죠? R 제곱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R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그럼 48시간은 R의 몇 제곱? 48제곱. 그러면 3의 몇 제곱? 24제곱이죠. R 제곱의 24제곱이니까 3의 24제곱. 이 숫자가 몇 자리 정수니? 그러면 로그 3의 24 24 곱하기 0.48 48 24 4 4 16 4 8 30 192 96 1132 1152 그래서 11.152 1.152 11.52. 그럼 몇 자리 수죠? 12자리. 여기서 어려웠던 건 아마 이거겠지. 얘가 일정한 수가 몇 배가 된다 그랬으면 차라리 그냥 1시간에 몇 배라고 해놓고 저걸 문자로 표시해 놓으면 좀 더 편하지. 뭐 2시간에 3배니까 48시간이면은 24제곱 빼겠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 그래서 1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질문 더 없나요? 아유, 뭐 질문이 없으면 진도를 나가야지. 자, 앞에서 했던 이 지수 로그는 진짜 거짓말하죠. 사칙연산 배운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함수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고 거기다 뭐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원래 수학은 제일 중요한 사칙연산이니까 계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듣고 복습 열심히 해라. 채점하고. 어우, 입 아파. 자, 지수함수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거를 지수함수라 한다.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a는 1이면 안 된대. 왜 1이면 안 되냐면 1의 x제곱은 항상 1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냥 계속 상수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지수함수랑은 좀 취지가 달라서 얘는 버리고 얘가 0보다 클 때, 왜냐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1제곱 이러면은 막 허수 나오고 막 난리 나니까 이런 거 안 쓰려고. 그래서 다 실수만 나오게 하려면은 밑이 양수고 1이 아니고 그러면 그리고 x는 실수 전체면 다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AX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라고 생각할 때 뭐 그림 바로 나왔지만 한번 우리는 숫자 몇 개 넣어볼까요? y는 2의 x제곱이 있다 칩시다. 그럼 x, y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넣어봤다 치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우리 사칙 함수 공부한 거 잘 써먹어야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자, 그러면은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있지. 어떨 때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냐면 이렇게 분수가 됐을 때, 정확하게는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면 y는 마이너스 2제곱, 4, 마이너스 1제곱, 2, 0제곱, 1제곱, 2분의 1, 2제곱, 4분의 1.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가 곱했을 때 계속 커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수를 곱해서 계속 커지려면,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a 제곱이 a보다 커지려면 a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얘기야. 아니면 더 간단하게 a 1제곱이 a 0제곱보다 커지려면 a가 뭐보다 커야 돼? 또 계산해봐. a 0제곱 얼마야? 1이잖아. 아, 그러면 여기는 a가 1보다 큰 곳이고 여기는 a가 1보다 작은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a를 제곱했을 때 a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잖아. a가 1보다 작으면. 이해돼요? 예. 지금 보면은 그 함수가 지수에다 더 큰 수를 넣었을 때 커지는 애가 있고 작아지는 애가 있단 말이야. 커지는 애는 밑이 1보다 큰 애들이고 작아진 애들은 밑이 1보다 작은 애들이다. 이해됐습니까? 자니? 아니지? 그러면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만 딱 구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 숫자들 보면은 얘가 뭐 2x였다 그러면은 4분의 1, 2분의 1, 0, 2, 4 이렇게 천천히 커지다가 갑자기 확 커져버리지. x가 0보다 커질 때. 그리고 얘는 반대로 4, 2,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가 1보다 클 때는 어때?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얘는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진다.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증가한다 하고요.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감소한다고 해. 저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함수를 구분할 때 뭐 1대1 함수다 기억해요? 1대1 함수 알아요? 예. 1대1 함수가 뭐였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이거였단 말이야. 1대1 함수냐 뭐 1대1 대응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구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구나 라고 이제 구분을 하면 되고, 얘네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저 지수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범위 어디까지 된다 했지? 우리 지수 학교 배웠으니까 지수 어디까지 확장했어? 저기 x에다 넣을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 확장했어? 실수 전체였잖아. 예.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다 했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a x제곱이면은 아무래도 0보다는 크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데 0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이 그래프 0보다 작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숫자가 계속 작아지긴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100제곱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 분모가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제 저 분수 자체는 점점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x축에 가까워지겠지. 0에 가까워지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유리함수에서 봤죠. 유리함수. 예. 유리함수가 그런 거였잖아.
x가 계속 커질 때 0에 가까워지고 x가 계속 작아질 때 그래서 얘는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진다. 그 가까워지는 직선을 뭐라고 했죠? 점근선이라고 했었어.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글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지. 정의역은 실수, 치역은 양수, 그리고 점근선은 어디? x축 아니면 y는 0이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1이랑 1,1이 지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a 0제곱은 1이다 a 1제곱은 a다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a가 1보다 크면 증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 그리고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 대응 1대1 함수와 대응의 차이는 뭐였죠? 1대1 함수와 대응의 차이는 뭐였죠? 대응은 어떤 조건까지 만족시켜줘야 돼? 기억이 안 나는 거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1대1 함수라는 거는 뭐야?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였지. 1대1 대응은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자, 공역이라는 게 막 함수 그리는 사람이 맘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공역은 막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수함수 해놓고 이 그래프 해놓고 이거 공역이 실수 전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양수 전체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역은 막 정할 수 있는데 치역을 못 바꾸지. 정의역 치역은 못 바꾸고 공역은 이제 내가 y를 정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그냥 치역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치역을 포함시킬 수만 있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 공역은 막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 걸 알면 1대1 대응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를 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이게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만약에 f의 치역이 z래. 그럼 내가 f를 x에서 z로 간다라고 해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얘가 1대1 함수인 걸 알고 있을 때 얘는 대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치역이랑 공역을 같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1대1 함수로 하나 1대1 대응으로 하나 상관없다. 그냥 문제에서 공역을 치역이랑 같게 줬냐 다르게 줬냐 그만 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공역을 뭐라고 줘야 대응이야? 공역을 뭐라고 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아까 여기 치역 뭐라 그랬죠? 이 지수함수 치역이 뭐였지? 양수. 그럼 공역을 뭐라고 잡아야 1대1 대응이야? 양수라고 잡아야 1대1 대응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줬는데 다시 말하지만 1대1 함수니 대응이니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1대1 함수냐가 중요한 거지. 함수네 대응이냐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어차피 공역 치역은 같게 만들면 그만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가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얘 a의 몇 제곱이죠? 요거 마이너스 x지.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 뭐라 그랬지? 어디 대칭? y축 대칭. 우리 이것도 이제 대칭 얘기도 할 거예요. 여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나왔는데 평행이동 하면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 y는 ax에서 y 빼기 n하고 x 빼기 m으로 바꾸는 거였지. 부호 바꿔서. 기억합니까? 이거 기억해야 된다. 함수에서는 평행이동하는 거 부호 반대로 해야 된다 했던 거. 그리고 하는 김에 뒷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서 다 얘기하죠. y는 ax가 있고 그 처음에 y는 ax가 있어. x축 대칭이면은 어떻게 써질까요? 어디 부호 바꿔야 돼? x, y라고 치면 x, y를 먼저 해보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자, 이렇게 해보면은 x, y가 각각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얘는 그 y는 ax는 어떻게 될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y 마이너스 a의 x제곱.
y a의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y는 ax제곱 그래프가 예를 들어 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다 쳐. 그럼 얘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지. 점근선은 어디라고? y는 얼마라고? 0이라고. 자, x축 대칭한데 얘를 그럼 어디로 뒤집어야 돼? x축으로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0이고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죠. 돼요?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여기 왼쪽 오른쪽 뒤집어야 되지? 아, 못 봤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어떻게? 어디? 이렇게. 정답. 자, 뭐 지금 딱 처음 볼 땐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할 텐데 저거 할 줄 알면은 이제 지수함수 다 그렸어. 지수함수의 중요한 게 크게 두 개거든. 세 개인가? 하여튼 하나는 점근선, 하나는 증가감소, 하나는 이제 대칭이 어디로 됐는지. 크게 보면 세 개긴 하겠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점근선이 어딘지 0,0,0 하고 기본 형태에서 x축에 대칭을 한 건지 y축에 대칭을 한 건지 원점에 대칭을 한 건지 이걸 봐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대칭 이동까지 다 했고요. 대수 비교는 뭐 문제 풀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가 봅시다. 이게 또 직접 하다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어서. 잠깐만. 뭐 디귿만 답이라네요 이거. 여기 1,0 지났는데 3분의 1에다가 1제곱 넣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이죠? 예. 땡. 그러면 점근선은 뭐 어디 축? x축. 아니면 뭐는 0? y는 0. 땡.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얘 그림 어떻게 그려? x축이 점근선이고 이렇게 그리니까 3, 4분면 안 지나지. 맞네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요? 그래프 보니까 감소하네. 땡. 뭐 오케이. 뭐 아직 평범하고. 야,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냥 대입하면 나와요. 해봐요. 자, 얘는 뭐 귀찮다. 그냥 바로 해야지. 자,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얘네가 점근선이 어딘지부터 할 거거든. 아까 설명을 하다 만 거 같은데 y는 ax의 점근선 어디야? x축, 그지? y는 0이라고 공부합시다 우리.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y는 a의 x-m 더하기 n이 됐어. 여기서 점근선 뭘까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n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오른쪽 n만큼 위로 n만큼 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제? y는 n. 오른쪽 간 건 의미가 없고 올라간 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그냥 뒤에 붙은 숫자네. 뭐 1차 함수로 치면 y절편 같은 존재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 뭐야? 마이너스 1. 점근선 뭐야? 플러스 1.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내가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해야 될 게 첫 번째 점근선, 그리고 그 기본형이라 그러면은 2의 x인지 2분의 1의 x인지 이런 거, 그리고 대칭. 이렇게 세 개를 볼 거거든. 내가 순서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래프가 쉽게 그려져. 그리고 제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x축, y축 뭐 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그리지 마. x축, y축 필요 없다고. 지수함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점근선이 훨씬 중요해. 여기 x축, y축 하나도 없어도 돼. 내가 너네한테 계속 그림 그려줄 때도 지금 위에 보면은
얘는 했었네. x축이 정근선이어서 그랬던 거고, 여기 보면은 그냥 이것만 그렸잖아. 이것만 그려도 충분하다고.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점근선 어디에요? 마이너스 1.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 해놓고, 얘는 지금 밑이 양수 아니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야. 예. 대칭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대칭했죠? 평행이동 말고 대칭. x 보호 안 바뀌었고 여기 보호도 안 바뀌었잖아. 예. 그럼 얘는 대칭한 게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이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굳이 여기가 x축이 어디고 y축이 어디고 할 필요가 없다고. 괜히 헷갈리기만 하지.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뭐 몇 사분면을 지나니 많이 이러면은 그때는 좀 필요하겠지. x축 y축 기준으로 이제 그 사분면이 나눠졌으니까 그때는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은 x축 y축 안 그려도 되고 얘 끝났어.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 치역은 뭐야? y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다. 점근선은 어디야? 마이너스 1이다. 됐고, 자 두 번째 점근선 어디야? 1이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형태는 3의 x지. 예. 어디 대칭했죠? y축 대칭했지. 그럼 어떻게 그려? 내려가는 그래프로. 맞아요? 3의 x니까 y축 대칭하면 이제 왼쪽 오른쪽 뒤집어져야 되잖아. 저렇게 그리면 끝이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1보다 크다. 점근선은 y가 1이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들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점점 마일, 점점점점 마일, 점점점점 0. 이거 뭐 그냥 이거만 하면 돼. 먼저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얘네 다 할 수 있죠. 이거 뒤에 붙은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2의 x에서 y축, 얘는 지금 y축 대칭, 얘는 바뀐 게 없고, 얘는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 얘는 바뀐 게 없고, 얘는 어디 대칭? x축 대칭. 그럼 이제 기본 형태 그림 있잖아.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본 형태라는 거는 저게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밑이 1보다 큰 애들, 얘네 두 개는 밑이 1보다 작은 애들. 그럼 여기서 y축 대칭하면 돼. y축 대칭 그대로, y축 대칭, 원점 대칭.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얘는 x축 대칭.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제 답지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래프 그린 거 보면은 전부 다 x축 y축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려놨단 말이야. 아무 쓸모 없어. 필요 없어. 정의역은 다 실수 전체일 거고, 치역은 이제 잘 계산해보고, 점근선은 얘네가 다 점근선이지. 지금 이거 다 그릴 수 있으면은 지수함수는 진짜 다 했어. 진짜로. 저거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거든. 지수함수가. 이제 여기서는 사분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x축 y축이 필요하지. 얘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를 알아야 뭘 몇 사분면 지난다 하는 거니까. 그때는 x축 y축을 하는 거고. 자, 자 필수 3번. y는 2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리고 대칭이동해라. y는 2x를 평행이동 하면은 2의 x-2 더하기 1이다. 됐나요? 예. 이건 했고, 이제 얘 할 차례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라. 그럼 뭐야? Y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y 붙이는 거니까 얘네한테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럼 a가 얼마일까요? 자, 너네가 이거 볼 때 얘가 지금 2의 x제곱을 묶어야 된다잖아. 그럼 2의 x제곱 말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되니? 2x제곱 해놓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돼요? 어렵니? 괜찮아요? 그러면 a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필수 4번. 1번, 2번, 3번, 그리고 2번, 3번. 자, 대소관계는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할게요. 자, 대소관계를 할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눌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일단 1번은 3의 0.5제곱, 3의 2분의 3제곱,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들? 이해돼요,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지. 그래도 얘네들을 이 지수 함수에다가 넣어볼게. y는 3x에다가.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 0.5, 2분의 3, 3분의 1을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0.5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아 3분의 2고 여기가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x가 크면 y도 여기는 점점 커지지. 그래서 x가 크면 y도 크게 돼. 3의 0.5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9가 그 다음이고 루트 27이 다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y값도 커지지. 근데 두 번째 얘는 0.1에 마이너스 0.1제곱 이거 뭐 따로 쓸 필요가 없네. 0.1x 한번 그려볼게요. 0.1x는 지수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그래프야? 내려가는 그래프야?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려야 되지. 이거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가 뭐야 지수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을 넣었지. 0.1을 넣었지. 됐어요? 이 순서 맞니? 예. 그러면은 작은 걸 넣었더니 더 어때졌어? 커졌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지수가 작을수록 y값은 커지는구나. 여기는 지수가 클수록 y값이 커지는구나. 근데 이 지수가 x잖아. 여기 지수가 x잖아. 그러니까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수가 가장 작은 게 마사였고 가장 큰 게 마이너스 0.1이었으니까 실제 숫자는 0.1에 마이너스 0.1이 제일 작고 0.1에 마이너스 2분의 1, 0.1에 마이너스 4 이 순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제 앞으로 니네가 이제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2의 루트 2제곱이랑 2의 1.5제곱이랑 있어. 뭐가 더 큰 거야? 혹시 루트 2랑 1.5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나요? 뭐가 더 크죠? 둘 중에? 1.5가 더 커요. 이걸 할 때 얘가 1.414니까 라고 해버리면 다른 숫자는 못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루트 5랑 2.5는 뭐가 더 크냐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러면 그냥 제곱을 하면 돼. 제곱을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3분의 1의 루트 2제곱이랑 3분의 1의 1.5제곱 뭐가 더 커요? 반대가 된다고. 오케이? 위치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숫자로 계산해서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그냥 지수가 뭐가 더 큰지 확인하고 위치1보다 큰지 작은지 보고 위치1보다 크면 그대로 위치1보다 작으면 반대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위치1보다 크면 그대로인 이유, 위치1보다 작은 반대로인 이유가 이 그래프 모양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걸 모르고 풀면 안 된다고. 자, 다음에 필수 5번. 필수 5번, 6번 하면 끝나네요. 자, 필수 5번. 이거 뭐 지우기도 귀찮네. 그냥 합시다. 자, m 곱하기 n을 물어봤는데 m은 3의 몇 제곱? 그 그래프 잘 봐봐. 여기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m이죠. 그럼 m은 3의 몇 제곱? a 제곱. 저기요? 여기 점이 a 콤마 m이고 여기 점이 b 콤마 n이래요. 그리고 fx는 3x래. 예. a 콤마 m이랑 b 콤마 n 넣어보자고. 그럼 m은 3의 a 제곱, n은 3의 b 제곱이 된다고? 그럼 m 곱하기 n은 3의 a 제곱 곱하기 3의 b 제곱이니까 3의 a 더하기 b 제곱. 이 3의 4제곱이라서 81이다. 간단하죠? 뭐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넓이. 이게 되게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되게 쉬워 진짜. 근데 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는 그 곡선이 나온단 말이야. 곡선 넓이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되면 잘라서 붙여넣기야. 잘라서 붙이기야. 알겠죠? 잘라서 붙이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모양이 나왔어. 두 함수가 있고 이런 모양이 나왔고 여기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래. 그럼 이 모양 어떻게 돼? 이 노란색으로 된 넓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잘랐다고 하는데 그냥 더 쉽게 이렇게 잘라. 여기서 이렇게 세로 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여기다 붙이는 거지. 이해돼요? 예. 여기 왼쪽 모양이랑 오른쪽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왜 똑같죠? 어떻게 똑같은 걸 알 수 있지? 모양이 똑같다는 걸? 평행이동이라서. 그치? 평행이동 얼마나 했어? 이만큼 했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이만큼이라는 거지? 여기는 이고 높이도 2니까 넓이는 얼마? 4. 자, 직접 구하는 거 절대 안 나온다고. 무조건 잘라서 붙여넣기야. 여기도 뭐 넓이 직접 구해 보면은 뭐 5분의 1x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잘라서 붙여넣는 거지. 하여튼 뭐 내일까지 최대한 많이 해와 보세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오면 좋겠네. 빠이.